안녕하세요. 와인 담은 이야기 정담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요. 사실 요즘 가을이라서 이사철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사철을 맞이하여 와인 담은 이야기도 촬영 장소, 스튜디오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의 새로운 스튜디오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나무를 재활용해 만든 고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클래식한 분위기에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를,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반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바닥재도 헤링본으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아늑한 분위기를 선사해주고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사실 뭐 장소의 장점은 너무 많지만 사실 그냥 오늘의 주제는 이사한 날 마시면 좋을 와인, 바로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와인의 유형을 구분할 때 크게 스틸 와인, 그 다음에 스파클링 와인, 포티파이드 와인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중 오늘 소개하는 스파클링 와인은 일명 뽀글이로 불리우죠. 바로 탄산을 포함하고 있는 와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스파클링 와인과 대조적인 의미로 쓰이는 용어가 바로 스틸 와인에 해당하는 일반 와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파클링 와인의 탄산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와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자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가스 CO2를 와인 속에 잘 보존하고 있는 형태가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북부의 샹파뉴라고 하는 산지에서 나오는 스파클링 와인이면서 동시에 독특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스파클링 와인에만 샴페인이라는 명칭을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샴페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반 스파클링 와인에서 샴페인이라는 용어를 도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스파클링 와인은 국가별로 다양한 명칭으로 불릴 수 있는데요. 먼저 이탈리아에서는 스푸망떼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젝트,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에스푸모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스파클링 와인의 기본 스타일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스파클링 와인을 색상으로 스타일을 구분하게 됐을 때는 가장 흔한 게 혹시 뭔지 아세요? 네, 바로 화이트 와인 스타일이에요. 대부분은 화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드물게 로제 스파클링이 있고요. 그보다 훨씬 더 드물게 레드 스파클링이 실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또한 스파클링 와인은 빈티지 스타일에 따라서도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약자로 NV라고 표현하는 non-vintage 스타일의 스파클링 와인이 일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해에 한정해서 나오는 빈티지 스타일 해서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해서 기압의 정도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샴페인을 기준으로 정상 기압이라고 하면 보통 6기압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6기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감이 안 잡히시잖아요. 자, 근데 6기압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해외 투어 가거나 했을 때 2층짜리 투어 버스 있죠. 그래서 2층에 이렇게 고층에 버스를 지탱하는 타이어 하나의 기압 정도가 6기압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와인을 다루실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탄산의 기압 정도에 따라서도 스파클링 와인의 명칭을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정상 기압에 해당하는 풀리 스파클링 와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약한 기압을 가지고 있는 약 발포성 스파클링 와인들이 있는데 세미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스파클링 와인은 숙성 정도에 따라서도 우리가 스타일을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샴페인을 기준으로 해서 적어도 12개월에서 15개월 정도는 숙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빈티지 스파클링 와인의 경우에는 적어도 36개월 정도 숙성한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스파클링 와인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헤비하지 않은 와인이라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다양한 푸드 페어링이 가능한 와인이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삭한 샐러드하고 먹기도 좋고요. 아니면 회나 스시, 뭐 초밥 이런 것들하고 드시기도 굉장히 좋죠. 자, 그리고 물론 과일하고 가볍게 매칭하시기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비슷한 질감의 튀김하고 드시면 굉장히 맛있어요. 이 중 제가 제일 선호하는 스파클링 와인과 음식 매칭은 사실 새우튀김이에요. 근데 새우튀김도 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튀김 형식은 옛날식으로 밀가루 묻히고 계란 묻히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빵가루 묻혀서 정말 바삭하게 튀겨내는 거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은 사실 질감도 굉장히 잘 어울리지만 이 튀김하고 스파클링 와인을 같이 드실 때 바삭거리는 이 느낌, 청각적으로도 굉장히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매칭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집에서 배달해서 드시는 여러 음식들하고도 좋은 매칭을 보일 수 있는 게 스파클링 와인이에요. 자, 그런데 스파클링 와인을 맛있게 드시려고 하면은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스파클링 와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미지답게 사실상 이 맛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몇 가지 컨디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도는 충분히 차갑게 하시는 게 좋은데요. 보통 한 6도에서 9도 정도를 얘기를 해요. 자, 그렇지만 스파클링 와인의 경우에는 탄산을 포함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또 지나치게 차가운 경우에는 이 매력점에 해당하는 탄산을 느끼시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기압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이 탄산을 즐기면서도 발랄한 이 스파클링 와인만의 특징을 잘 느끼시고 싶으시다면 온도를 잘 맞추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두 번째는 안전한 오픈인데요. 자, 오픈할 때 중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칠링, 서빙, 오픈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자, 일단 안전하게 오픈하기 위해서 충분한 칠링으로 기압을 낮추시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압 때문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많이 흔들리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빙할 때에도 조심스럽게 해야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픈할 때에도 항시 안전사항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잔은 필수이죠. 자, 보통 레드나 화이트를 드실 때는 가정에서는 혼용해서 많이 쓰시기도 하지만 사실 스파클링 와인만큼은 저는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스파클링 와인잔을 꼭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보통 좁고 긴 형태의 잔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잔을 관악기 플루트 형태로 생겼다고 해서 플루트형의 잔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잔을 활용해서 충분하게 기포가 올라오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관찰하실 수도 있고요. 또한 향미가 잘 모아질 수 있는 형태의 좁은 잔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 잔을 꼭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픈한 와인은 보관하지 않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탄산 때문에 그래요. 탄산은 눈에 띄게 반나절 정도만 지나도 금방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거를 다른 용기에 옮겨가지고 밀봉하시는 경우들도 빈번하게 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한번 일단 오픈을 한 스파클링 와인의 탄산은 급격히 사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와인의 표준 용량이 750ml이죠. 그래서 이거의 반병 사이즈로 하프 바틀이라고 해서 375ml 스파클링 와인들이 실제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나는 한 병을 한꺼번에 비우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작은 병의 스파클링 와인을 구매하시는 거를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은 전반적인 스파클링 와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다 보니까 많은 스파클링 와인들의 스타일에 대해서 제가 접근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 많은 스파클링 와인들 중 여러분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와인을 선택하는 세 가지 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떠한 팁보다 제일 중요한 영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예산을 규모에 맞게 정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모든 팁을 막론하고 항상 영순위는
예산 정하기입니다. 취향에 따라 스파클링 와인 선택하기 3가지 팁. 첫 번째, 만약 알코올 함유량이 낮으면서 달콤한 와인을 선호하시는 취향이라면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모스카토 다스티, 이탈리아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자, 두 번째, 반대로 나는 달지 않은 스파클링 와인을 마시고 싶어요 하실 때, 그때에는 샴페인을 기준으로 BRUT라고 써 있는데요. 브릿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브릿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와인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팁이죠. 자, 특별함을 더하고 싶을 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스파클링 와인은 바로 로제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로제 스파클링 와인은 흔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거나 뭔가 의미를 더하고 싶으실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의 상황, 어제의 장소, 그리고 어제의 나와 작별을 고하고 이제 새롭게 이사를 하게 된 날 먹기 좋은 스파클링 와인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어떠세요? 많이들 공감이 되시나요? 아까 분명히 약간 뒷배경으로 이렇게 코스모스도 좀 보이고 낮에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밤이 됐네요. 네. 네. 자, 오늘 스파클링 와인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알고 보니 남다른 탄산이죠. 자, 그리고 알고 보니 특별한 날이 아니라 언제나 마시기 좋은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자, 스파클링 와인 맛있게 마시는 방법, 그리고 아까 취향에 따라서 스파클링 와인 고르는 3가지 팁. 네, 그 중에서 제가 영순이 있다 그랬죠? 바로 예산 정하시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저는 가득 와인 담은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